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께 K5 페이스리프트 시승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직접 K5를 한번 타볼 거예요. 얼마나 달라졌는지, 주행감은 어떻게 좀 변화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상품성이 많이 바뀌었어요. 단순히 뭐 디자인이 바뀌었다, 뭐 실내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기능들이 또 추가가 됐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디자인은 사실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옆 동네 그 현대자동차 소나타는 어때요? 거의 그냥 풀체인지급으로 싹 다 갈아엎었잖아요. 하지만 K5 같은 경우에는 기존 디자인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변화보다는 번개무늬 DRL 정도가 변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그 1세대 K5의 느낌이 좀 나기는 해요. 처음에 정말 잘 나왔는데 페이스리프트에 살짝 좀 아쉬운 그런 느낌도 있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에 지금 가져온 차는 블랙핏이라고 하는 트림이에요. 엔진 스펙, 뭐 토크 이런 것들은 거의 그냥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휠이 확실히 블랙핏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요 인치가 딱 어떤 느낌이에요? 엄청 커 보이지 않아요? 되게 작다라는 느낌이 많이 안 드는데 얘 18인치밖에 안 돼요. 요즘에 나오는 차들 보면 19인치가 뭐 기본, 22인치까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휠 인치가 점점 더 많이 커지는데 요 블랙으로 들어가게 되면 18인치이지만 조금 더 커 보이는 효과를 주는 거죠. 블랙핏이 시그니처에서만 선택할 수 있고요. 시그니처에서 79만 원 정도 추가를 하면은 블랙핏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블랙 스케이트 플레이트, 그 다음에 검정색 블랙 휠, 요 사이드 미러도 다른 색이 들어가는데 블랙으로 포인트가 들어가요. 자, 그리고 와, 뭔가 블랙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역시 이번에 블랙핏으로 블랙한 느낌을 주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거 아니고요. 이거 다 떨어집니다. 여기 이거 안 떼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이거 원래 크롬이에요, 크롬. 사실 저는 블랙핏 이번에 출고됐을 때 아래도 마찬가지야. 아래는 찐이네. 여기도 그냥 검은색이네요. 이게 지금 이게 뭐야? 자, 이게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거예요. 블랙핏이라고 이렇게 새로 나왔잖아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이거든요. 2.0 자연흡기고 1.6 터보 같은 경우에는 79만 원. 아까 얘기했던 대로 79만 원이고 얘는 49만 원이에요. 어쨌든 추가 비용을 또 드리는데 휠 이런 거 잘 해놓고서는 약간 여기만 크롬 몰딩이 들어가고 이 밑에는 그냥 플라스틱이 좀 뭔가 아쉽지 않나요? 이런 부분에도 블랙 하이그로시 이런 것들 추가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지금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1.6 터보는 블랙 19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요게 2.0과 1.6 터보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방향지시등이 보면은 이쪽 끝에 위에 데일라이트가 방향지시등으로 점등 형태로 바뀝니다. 순차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뒤쪽에도 이 밑에 방향지시등이 LED 타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옵션에 따라서 LED 타입과 벌브 타입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전동 트렁크가 들어갔죠. 이게 소나타가 추가가 되면서 K5에도 적용이 됐다 보시면 됩니다.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넓어요. 요즘에 세단의 인기가 좀 작년, 재작년부터 점점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SUV, 뭐 아웃도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부피가 큰 짐들 이렇게 막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재미난 게 이 안에 공간은 되게 깊어요. 그래서 물건을 좀 많이 넣을 수 있는데 한 가지 SUV랑 큰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활용도에 있어서 이 턱 높이, 폭이요 좀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피가 큰 짐들 있잖아요. 자전거, 뭐 유모차 이런 것들이 잘 안 들어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 때문에 세단보다는 SUV를 조금 추가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리고 전동 트렁크는 시그니처부터 기본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후면부 디자인이 위장막 상태에서 봤을 때는 이게 예쁜가 생각이 들었는데 또 막상 이게 눈에 뇌이징이 되다 보니까 나름 또 깔끔한 것 같고요. 특히나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요 커버의 테일램프 있잖아요. 나름 차를 스포티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도 약간 다크메탈 포인트가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블랙핏이 또 추가가 돼서 이게 들어가는 것 같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여기 밑에 기역자 형태로 좀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연결이 안 돼요. 이게 좀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없애고 위에 부분만 남겨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다 보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게 지금 보면 이 K5가 굴곡이 굉장히 많은 차예요. 직선 라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이런 리어 스포일러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튀어나온 이 부분과 테일램프에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 요게 되게 볼륨감이 있어요. 특히나 이 트렁크 후드, 그러니까 리어 부분에 이 나와 있는 굴곡과 이 끝에 선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차가 되게 좀 라인이 예쁘네, 굴곡이 많이 졌네, 이런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나타랑 비교도 한번 해볼 테지만 뭐 사실 큰 차이는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어떤 게 차이가 있느냐, 소나타와 이 K5가 무게 차이가 좀 있어요. 연료통도 이 K5는 56L거든요 근데 소나타는 60L예요. 조금 더 기름도 많이 들어가는 거죠. 요즘에 소비자분들이 조금 이제 간과지에 많고 넘어가는 게 이 주유구 통이에요.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연비가 떨어지고 손해보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아니 분명히 연비 주행이고 리터당 연비도 나쁘지 않은데 왜 자꾸 이렇게 주유소를 자주 가야 돼, 이렇게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주유구 통 크기 차이죠. K5가 한 4리터 정도 더 작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나타가 적게는 30kg, 많게는 60kg 정도가 무게가 더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연비도 휠 인치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0.5리터 정도씩 연비가 더 안 좋습니다. K5가 연비가 더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확실히 K5는 외관 디자인도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잖아요. 단순히 스포티해 보인다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신경 쓰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메탈 페달 들어가죠. 요것도 최상위 트림, 물론 옵션을 추가해야 되지만 메탈 페달이 K5에 들어갑니다. 근데 재미난 건 소나타에는 이 메탈 페달이 안 들어가는 거죠. 뭐야? 그러면 당연히 소나타보다 K5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 군데군데 나눠서 좀 분사를 시켜놨어요. 스포티한 감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메탈 페달은 K5에 들어가고, 전면에 자외선 차단율이 있어요. 이거는 K5에는 안 들어가고 소나타에는 들어갑니다. 이렇게 좀 나눠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K5가 되게 장점이 뭐냐면 공간이 되게 넓어요. 트렁크 공간도 넓었고, 그리고 2열에 레그룸, 헤드룸 이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패밀리카로 충분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A필러, B필러 이쪽에 스웨이드가 또 추가됩니다. 블랙핑은 요거 스웨이드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좀 더 다른 차별화라고 보시면 되고, 6대4 폴딩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6대4 폴딩이 돼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실내로 연결해서 안에 집어넣고 다닐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좀 차이점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빌트인 캠 2가 추가돼서 이 뒤쪽에 카메라도 연결된 거죠. 빌트인 캠 1과 2의 그냥 큰 틀에서 보면요, 화질 차이, 음성 녹음과 2열에 이제 카메라가 보이는 거는 1, 2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1은 이 뒤쪽에 보통 없거든요. 자, 그거 말고는 G타입 단자로 2개 바뀌었고, 열선 시트, 뒷좌석 커튼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2열에 이중 접합 유리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시그니처부터 들어가고요. 밑에 트림은 아예 그냥 이중 접합 유리가 안 돼요. 게다가 문 창문도 거의 다 열리잖아요. 끝에 걸리기는 하는데 나름 그래도 개방감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K5가 이 약간 쿠페형처럼 생기기는 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뒤에 보면은 트렁크가 다 열릴 것 같은 스포츠백 느낌이 나기는 하잖아요. 근데 스포츠백은 아니고 유리도 다 열려서 공간이 좁지는 않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K5에 가장 많이 바뀐 점이 실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 K5는 어땠어요? 옛날에는 옵션을 추가하면 10.25인치 이랬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뭐 12.3인치도 막 약간 작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내가 많이 바뀌었고요. 통합 공조기, 요게 사실 저는 이번 기아 실내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저도 똑같이 쓰거든요. 실내 온도를 23.5도로 맞춘 다음에 오토로 돌리세요. 23도로 평균 온도를 맞추기 때문에 이 차가 실내에서 알아서 온도를 조절을 해줘요. 이게 오토로 되기 때문에 굳이 이 공조기를 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미디어로 세팅을 하면은 오히려 이 공간이 넓어지잖아요. 수납 공간도 한층 더 넓어졌기 때문에 실내가 훨씬 더 넓어지는 거죠. 이쪽 중간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 대부분은 이제 그 다 케이블 챙겨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갤럭시 쓰는데 C타입 없거나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급한 대로 그냥 무선 충전 패드를 사용하긴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 통합 멀티 공조기가 훨씬 더 수납 공간을 크게 만들어줘 가지고 좀 요거는 좀 찬성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문 인식이 추가됐죠. 그러니까 약간 센터 디자인도 살짝 바뀌었어요. 심플해지고 깔끔해졌고, 여기에 이제 조그맣게 수납 공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센터 콘솔 수납 공간이 있는데 트레이가 빠져요. 이제 트레이가 좀 있으면 깊어서 물건 뺄 때 좀 불편하거든요. 열선 통풍 시트도 디자인이 좀 더 깔끔해졌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놓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지문이 많이 묻고 때가 많이 타는 소재잖아요. 자세히 보면요, 요거 때가 좀 덜 타는 소재로 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 하이그로시도 잘 보면 다 똑같은 소재가 아니라 살짝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클리어라 그래요. 요거 반짝반짝하게 하는 그 클리어층을 살짝 조금 바꾸면은 지문이나 이런 좀 오염이 됐을 때 덜 더러워져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는데, 이번에 카니발도 그렇고 K5도 그렇고 블랙 하이그로시의 부분이 때가 좀 덜 타는 방향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K5 로고도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누르면은 뭐 작동되는 건 아니지만 요런 좀 디테일이 이번에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열선 핸들이 이 위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컵홀더 크기도 똑같아 보이지만 달라요. 앞쪽은 조금 더 크고 뒤쪽은 작아요. 왜냐면은 이 컵홀더도 요즘에 큰 사이즈의 컵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큰 사이즈의 컵은 앞쪽에 두고 좀 작은 거는 뒤쪽에 두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아, 놓쳤네요. 아마 다른 일반 리뷰어분들이 얘기하진 않았던 바로 이 K5의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누르면 과학으로 변해요. 과학이 이렇게 바뀌는데 개소리고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앰비언트 무드 등이 들어가는데 요것도 이제 시그니처 트림에 또 추가가 되는 거고요. 작동하는 거 있잖아요. 요것도 좀 더 부드럽게 작동이 되거든요. 이 연식 변경이 되거나 뭐 페이스리프트 때 살짝 수정하는 부분이긴 한데 조금 더 심플해졌고, 이런 블랙 하이그로스 이쁘다. 그러니까 요즘 디자인 보면 이렇게 선이 하나로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쭉 길게 이어져 있는데 실내도 좀 더 심플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면 이거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헤드업이 다 같은 헤드업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좀 반사해가지고 보이는 헤드업이 있고, 코너에 들어가 있었던 그 빔 프로젝션처럼 이렇게 끼 올라와가지고 비춰주는 거, 저 이스나만한 거,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산타페랑 소렌토 때 느꼈지만 산타페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커요. 근데 소렌토는 작거든요. 이번에 K5도 보면은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기가 작습니다. EV9, 그 다음에 산타페, 아이오닉 5에 들어가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게 엄청 커요. 제가 카니발 때도 좀 아쉬웠던 게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헤드업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급을 나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이 등도 보이는 것처럼 호박등이 들어가요. 근데 난 한 가지 재미난 게, 원래 이 버튼으로 이걸 켰다 껐다 이렇게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오픈과 닫으면은 불빛이 들어오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아요. 단 아쉬운 거는 여기 LED 등으로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이거 LED잖아요. 근데 굳이 선바이저가 이렇게 누런색 등이 들어가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도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번에 CCNC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와, 깔끔해졌고, 폼 프로젝션,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들어가는지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K5가 뜨죠. 연결하는 것도 쉬워요. 예전에는 막 이거 연결해야 되냐 자꾸 막 이래야 되는데 바로 뜹니다. 연결하면은 야 무선이다. 그리고 크렐 오디오가 들어가거든요. 스피커가 12개가 들어가서 사운드가 개인적으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송풍구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깔끔해졌네요. 요즘에 생각 없이 디스플레이 안에 모든 버튼 다 집어넣는 브랜드도 있어요. 비상등까지도 막 다 집어넣는데 불편합니다. 비상등은 긴급 상황에 빠르게 눌러야 되는데 이게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면 조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안에 비상등을 넣는 거는 조금 불편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주행을 떠나보도록 할까요? 같이 가시죠. 자, K5 이 차량은 2.0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K5 추천은 저는 1.6을 추천을 하거든요. 60에서 70만원, 뭐 트림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저는 본전은 뽑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세금 부분에서도 그렇고 연비에도 그렇고 주행 질감도 확실히 차이가 있으니까 K5 관심 있는 분들은 2.0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1.6 터보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번에 K5를 제가 타고 느낀 점, 놀라운 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현행 K5, 그 다음에 현행 DM8 번갈아 가면서 타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두 차의 색깔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소나타는 뭔가 좀 부들부들하면서도 나름 좀 패밀리카의 그런 주행감을 가지고 있고, K5는 약간 단단하면서도 스포티한 빠른 반응을 보여주는 움직임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이게 세팅의 차이예요. 제조사에서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에 따라서 쇼바, 엔진의 반응, 악셀 반응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따라서 자동차의 주행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대랑 기아랑 요거를 좀 다르게 가져가요. 대표적인 차가 소나타 K5였거든요. 근데 이전에 소나타 저희가 타보면서 이런 얘기했죠. 생각보다 주행이 스포티해졌다. K5랑 많이 비슷해졌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단단해지고 약간 스포티한 주행도 가능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소나타 2.5 N9은 K5보다도 더 스포티해요. 더 딱딱하고 더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K5도 분명히 소나타처럼 더 스포티한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K5 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약간 안 좋은 이미지면 과학 5호기, 뭐 양카 5호기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실제로 차를 타면 차 재밌어요. 운전도 재밌고 차 잘 나가고 막 이런 느낌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밟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K5 페이스리프트가 소나타보다는 조금 더 스포티하고 단단하지 않을까 했는데 안 그래요. 지금 이 K5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K5를 타면서 느끼는 부분은요,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차 되게 부드러워졌다, 그러니까 유들유들해졌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노면이 조금 안 좋은 곳을 지나갈 때 이전의 K5는요 운전자나 조수석, 실내 타는 탑승자에게 그 충격을 바로 전달을 해줬어요. 이번에 하이드로 부싱이 추가됐다 그러길래, 야 이거 들어간다고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좀 더 단단한 승차감, 조금 더 K5가 딱딱해질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오히려 더 부드러워졌어요. 물론 이 부드러워졌다라는 게 K5의 색깔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뭔가 물렁물렁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해요. 단단한 기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 노면의 충격을 좀 더 많이 부드럽게 걸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나타는 소나타만의 색깔, K5는 K5만의 색깔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확실히 2.0이기 때문에 살짝 소음이나 이 반응이 조금 느리기는 합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이거든요. 스포츠 모드였을 때는 그래도 쫀쫀한 이전의 느낌을 많이 전달해 주기는 하네요. 평상시 스포츠 모드일 때는 나름 부드러운 느낌을 좀 강조를 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스포츠 모드였을 때는 스포티한 좌우를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 줍니다. 이거 아마 1.6 터보였으면 조금 더 경쾌한 움직임 보여줬을 텐데, 나름 그래도 이 차 좌우를 잡아주는 이 스롭과 댐퍼의 느낌은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2열이 생각보다 진짜 많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전석에만 타면 사실 안 돼요. 2열에 타가지고 이 느낌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이 보통 차주님들이 조금 놓치는 부분이 2열에 대한 포인트예요. 아무래도 내가 운전하다 보니까 당연히 2열도 승차감이 편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운전석과 2열의 승차감과 소음 이런 거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이번 K5의 2열은 생각보다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예전 K5는 어때요? 2열 나름 그래도 좀 통통 튀면서 약간 단단하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꽤 많이 부드러워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음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좀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느낄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소나타도 그렇고 K5도 그렇고 소음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상대적인 게 뭐냐면, 어떻게 주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주행 스타일이 고속으로 주행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이런 풍절음과 노면 소음이 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도심에서 탔을 때는 노래 좀 틀고 저속에서 운전하면은 그렇게까지 시끄럽거나 막 소음이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저는 소나타도 그렇고 K5도 그렇고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좀 조용해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기대했던 게 HDA2예요. 소나타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K5에도 당연히 안 들어가겠지 생각했는데 당연히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이거 HDA1이에요. 차선, 앞차와의 거리, 일정 부분 잡아주거든요. 이런 것들도 HDA2가 안 들어간 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확실히 소나타랑 차이점은 조금 더 차의 움직임이 직관적이기는 해요. 스티어링을 타각을 줬을 때 움직이는 요 반응 있잖아요. 요거를 스포티한 차들,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차와 내가 얼마나 일체감이 되는지, 한 몸이 됐는지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조금 더 민첩하고 예민한 움직임은 K5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전반적으로 외관, 실내 디자인 이런 것들 떠나서 주행 질감도 훨씬 더 부드러워졌다는 게 이번 K5의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요거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후진을 하면은 진동으로 후진이 들어갔다라는 걸 운전자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아이디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카메라의 화질도 지금 야간이잖아요.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서라운드 뷰, 그 다음에 화질도 나쁘지 않고요. 후진을 하게 되면 가끔 세 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게 요 앞에 있는 첫 번째 줄이 차와 요 거리가 3m라는 거고, 여기가 1m, 그리고 요게 이제 50cm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큰 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거의 이 빨간색 선이 트렁크 열리는 그 각도, 특히나 이제 카니발 같은 경우 여기 열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산타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요즘 좋은 게 뭐냐면, 후진하다가 사람이 이렇게 가죠. 이런 식으로 긴급 제동 걸리죠.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센서가 예민해졌어요. 예전에는 사람이 있으나마나 좀 반응이 좀 느렸거든요. 예전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안전장치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드 카메라 훨씬 화질이나 반응이 좋아졌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도 당연히 원격 스마트 주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앞으로 튀어나와도 센서를 통해서 이렇게 뒤로 차를 움직일 수가 있죠. 앞으로도 나오고 후진으로도 차가 이동을 합니다. 여기 불도 나오네. 이거 봐봐. 오, 이쁘다. 이거 봐봐. 처음에 이 원격 스마트 주차 기능이 나왔을 때 이게 굳이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사용하면 되게 편한 기능이에요.
주작폭도 그렇고. 이번에 K5 타고 솔직히 좀 놀랐어요. 저는 기껏 해봐야 그냥 외관, 실내 디자인 이런 것들이 좀 변경되고 그런 게 제 전부인 줄 알았는데 막상 타보니까 전반적인 움직임이 소나타와 비슷해졌을 정도로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소나타에 들어가 있었던 쇼바 마운트에 들어가는 링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번에 소나타 때 추가돼서 K5에 들어갔는데 이게 들어간다고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겠냐. 하지만 작은 부품 하나가 전체적인 주행을 많이 바꿔줍니다. 물론 뭐 드라마틱하게 막 이러진 않는데 이번에 K5 타보면서 확실히 많이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이렇게 바뀌면은 소나타와 K5의 색깔이 너무 좀 비슷해지다 보니까 조금 선택에 제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이번 K5 막상 타보면서 확실히 차는 신형이 더 좋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네요. 디자인을 따지고 보면은 워낙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사실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번 신형 K5 또 디자인을 보니까 또 눈에 익어서 그런지 후면부도 나쁘지 않고 전면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외의 부분들, 실내 디자인, 거기다 옵션들, 전체적인 주행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요. 스포티한 주행감도 한 가지 놀라웠던 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드러워졌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번 차이점을 조금 많이 느낀 것 같고 다음번에는 이제 소나타랑 K5랑 두 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